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미친 김 감독이라고요. 김 감독님이 오늘은 만든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영상 해설만 하는 것으로 짧게 네. 진행하겠다고. 얼마나 반갑은지. 그동안은 각종 수식과 이해할 수 없는 그래프를 들여다보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영상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자, 미친 김 감독. 그럼 일단 영상을 볼까요, 먼저? 네, 그럴까요? 네. 네. (4월 17일) 참사 다음 날부터 정부는 침몰 원인 규명에 필요한 세월호 항적도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조사 과정은 매우 이상했다. 해외에서는 선박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자료를 확보하고 AIS 데이터로 보완을 하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레이더 자료가 오차도 적고 조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AIS 데이터만을 기초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는 140도로 직진하다가 누락 구간 안에서 제주도를 향해 145도로 변침했다. 그런데 우회전이 잘 안 되자 조타수가 전타를 돌렸다. 그러자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었고 그래서 엔진을 급히 껐다. 그 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류에 떠밀려 올라갔다. 즉 어디에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자료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 것은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이었다. This is CNN breaking news. 4월 28일 CNN은 사고의 전 과정을 목격한 둘라에이스 선장을 만났다. 문 선장은 놀랍게도 사고 5분 전인 8시 45분부터 레이더를 통해 세월호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CNN에 중요한 영상을 제공했다.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ewol ferry. 이것은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 사실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였다. 왜냐하면 이 부근에서 180도에 가까운 급회전을 하며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월 14일 CNN에 이어 중요한 자료가 등장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진도 VTS 관제 영상을 복원했던 것이다. 이어서 복원 작업을 담당한 업체가 레이더 항적 자료의 일부를 발표했다. 이 레이더 영상만을 가지고 추적한 선박의 물표 위치인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면 왜 정부가 그동안 레이더 자료를 외면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침몰 직전 세월호의 새로운 항적을 살펴보자. 세월호는 좌회전을 했다가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수상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직진하다가 제주도를 향해 정상적인 우회전을 했다는 선원들 주장이나 기존의 정부 발표와 다르다. 그리고 1분 30초 후부터
배의 속도는 10노트로 매우 줄었지만 아주 날카롭게 180도 급회전을 시작한다. CNN은 이 광경을 목격했던 문 선장의 증언을 정확하게 보도했다. He says the ship suddenly made a sharp right turn at a very slow speed. 바로 이 순간 세월호에 타고 있던 김시연 학생, 시연이는 핸드폰으로 이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럼 이 시점의 커튼의 모습을 확대해서 살펴보자. 그 위에 배가 표류할 때 커튼을 겹쳐보았다. 표류할 때 커튼은 펼쳐져 있는데 현재 커튼은 앞자락이 선미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 그리고 뻣뻣한 재질의 커튼이 날리면서 뒷자락은 아주 선명하게 접혀 있다. 배가 급회전을 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가로 올라가려던 아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 촬영하던 시연이도 쓰러진다. 이런 현상은 회전하던 배가 바닷물과 마찰 때문에 속력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겁에 질린 이 아이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한다. 이때 수납장 아래쪽엔 그림자가 보인다. 각도를 보면 천장의 실내등 때문이 아니라 선실 창문에서 들어온 빛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연이 방은 배의 오른쪽 끝이었다. 그런데 배가 해 뜨는 동쪽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빛이 방 안쪽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55초 동안 촬영되던 영상은 꺼진다. 이런 대회전은 세월호의 최대 선회 성능을 넘는 엄청난 회전이다. 이런 대회전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해지는 것일까? 첫째, 선원들이 여기서 전타를 돌리고 나서 이 시점까지도 전타 상태로 계속 놔두어야 한다. 둘째, 두 개의 스크류 중에서 오른쪽은 끄고 왼쪽만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법정에서 기관장이 오른쪽은 끄고 왼쪽 엔진만 켜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이런 행위로 인해 세월호는 더욱 급격히 기울어지며 침몰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급회전이 끝나자 수연이가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거의 동시에 덕화가 119에 신고를 했다. 손님 계실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주변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나 8시 56분 시연이는 다시 영상을 촬영했다. 아이들은 주변의 물건을 붙잡지도 않고 얼굴도 못 들던 아이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 후 시연이의 영상에 담긴 학생들 중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다. 좀만 잊어달라고 했는데 진짜 좀 무서운데 우리 진짜로 이만큼 귀여운 거야. 진짜야. 나간 이거. 사람들을 살고 이 동영상의 내용은 마지막 침몰 구간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U자로 돌잖아요. 예. 이렇게 정부 발표로는 이게 있거든 이제. 정부 발표는 이렇게 왔다 여기서부터 엔진이 꺼지고 예. 요 지점에서 꺼지고 배가 둥둥둥둥둥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둘라이스에서 찍은 영상, CNN을 예.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뱃머리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배는 여기서 이렇게 180도 돌았을 것이다. 예. 그래야지 그쪽 방향을 보니까. 예. 그게 요 구간에서 일어났다. 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재구성하신 거잖아요, 이게. 예.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시연이가 남긴 영상에 커튼의 위치나 혹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위치를 보아 예. 당시 시연이가 있던 그 방의 지점이 선미? 예. 선미 우측. 예, 우측. 선미 우측이었는데 해가 동쪽에서 예. 올라오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표류했다면 네. 이 시연이 방은 절대 창문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동쪽에서 아침이었잖아요. 동쪽에서 빛이 오는데 창문이 밝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내 등에 네. 그런 그림자만 있어야 돼요. 해가 여기 있으니까. 예, 네. 오른쪽이니까. 해가 여기 있고 시연이 방은 반대쪽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이 그림대로라면. 예. 근데 그러니까 해가 정면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그림자를 만들 수 없는데 그림자가 있는 걸 보면
이 배가 반대쪽으로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해를 바라보고. 둘라이스가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거 사진으로 남았어. 동영상으로. 그래서 배 방향을 반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AIS 데이터가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정부가 이때까지 쭉 발표해왔던 이 AIS 정보 그리고 레이더 정보 그죠? 네. 레이더 정보도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네. 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AIS는 뭐 거의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배가 이렇게 표류했다고 하는 것은 레이더 정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레이더 이제 전문가분을 만나서 묻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보여요. 아, 그래요? 레이더에서 여기서 좁아지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아하. 전파를 반사하는 각이. 요걸로 봐서는 이 모양인데 레이더를 보면 요 부분에 요렇게 소위 배가 돌기 위해서 원을 크게 그리는 부분이 있군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만 했다. AIS만.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이 AIS 상적이 틀린 것이라는 걸. 그렇죠. 틀렸다는 건 조작됐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봐야죠. 네. 내가 말해버렸네.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총대 매려고 했는데 미리 맸어. 실수. 빨리 끝내려고. 내가 말게요. 내가. 감독님 입에서 나오고 나는 말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왜 그래요? 어쨌든 감독님 동영상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 AIS 정보가 틀렸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까 보셨으면 유심히 본 분은 봤겠지만 제가 그거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 하얗게 칠한 아까 이렇게 레이더 항적을 기반으로 했다면서 이렇게 배가 오는 궤적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레이더 궤적 자체가 왼쪽으로 쭉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좌타 넣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란 구간 앞.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린 처음 번 봤는데 자기가 수건 봤겠지만. 맞아. 응? 지금 정부 발표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배가 여기서 휙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네. 그리고 아까 저 좌타 부분이라고 하는 윗부분 누락 구간 쪽 거기 레이더 항적을 보면 왼쪽으로 꺾였다가 오른쪽으로 와요. 그건 감독님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게 레이더 항적이 나와요. 배가 그냥 쭉 온 게 아니라 한번 크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고. 네, 그럼 레이더는 조작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레이더에서도 문제가 레이더의 문제는 레이더 전문가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지금 시간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리고 그 엔진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 이때까지도 선원들이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네, 타도 아까 영상에도 살짝 나오지만 우선 전타를 넣어야지. 만약에 여기서 중립으로 타를 세우거나 좌타를 넣으면 이 궤적을 못 그려요. 저쪽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고 후 한 4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전타 상태로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회전 끝까지 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또 계속 유지 4분간. 이렇게 돌렸다가 배 기울어지네 하고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돌리고서 계속 꺾어서 여기가 배가 180 돌 때까지 계속 3, 4분을 계속 핸들을 쥐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그림대로라면. 그래야 이렇게 돈다는 분석에 도달한 거죠, 지금. 그렇죠. 놀라운데? 자. 그러면서 이 배가 그렇게 돌았다는 건 레이더에서도 나오지만, 한 학생이 남긴 영상에 커튼과 창문을 통해 들어온 해를 보고도 알 수 있다. 해는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는 커튼의 방향이에요. 이거가 좀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종의 갈리고 있다에 대한 어떤 검증인데요. 진한 게 정지식 커튼 모양이에요? 예. 나중에 표류할 때 늘어진 상태로 커튼이 축 자연스럽게 늘어진 상태로 사이드로 이렇게 조류를 따라 밀려갈 때 커튼의 모습을 제가 따온 거예요. 이게 그 커튼의 모양이고. 그럼 밑에가 배가 돌 때 커튼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맨 앞자락을 보시면 아까 영상에서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맨 윗게 바로 표류할 때의 커튼이고 이 밑은 현재 시점에 그 시연이가 찍을 때의 그러니까 모습을 배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커튼이 오른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달리면서 원심력을 받으니까 차 안에 이렇게 커튼이나 이런 거 봉고 해놓으시면 이
달릴 때나 쓸 때 커튼이 늘어져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한쪽으로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뭐냐면 이 배가 사이드로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앞으로 가질 못하고 쭉 밀리면 밀릴 때 이 커튼은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펼쳐져 있고 굉장히 빳빳한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시각 시연이가 찍은 이 커튼을 보면 앞쪽 자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선 밑쪽을. 오른쪽 DLD의 끝방이 배가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끝방이 휙 돈 거잖아요. 끝방이 휙 도니까 커튼이 뒤쪽으로 향했다. 이런 설명인 거죠. 10노트로 그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력은 정부도 발표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커튼은 그리고 여기가 가장 극명하죠. 뒤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에 커튼이 이렇게 뒤로 싹 가면 접히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이게 모였다 커튼이 이렇게. 예. 요런 늘어져 있을 때 커튼. 네, 요런 각도의 각도였는데 이게 한쪽으로 밀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접힌 거다. 예. 꼼꼼하다. 말이 되네요, 그죠? 그런 장면이 그 시간대에 하필 그때 시연이가 찍은 동영상에 있고 그때가 바로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하고 그때가 둘라에이스 선장님이 급하게 우회전을 돌았다고 하는 그 지점이다. 네, 선장님은 이 밑회전을 오시면서 하여튼 주의 깊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빙 도는 계속 모습. 보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뒤에서 만약에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아이가 2명이 밀고 있는데 한쪽에는 안 밀고 왼쪽에가 막 밀어버리면 몸이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저도 이 사실 알고 되게 놀랐는데 법정 그 자료에서도 이미 나오더라고요. 그 검경 합동수사본과 그 전문가 자문위원단장인가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그때 이 기관장이 왼쪽 엔진을 그러니까 오른쪽 엔진만 끄고 왼쪽 엔진을 뭐 반쯤 살려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왼쪽 엔진만 어쨌든 두 엔진이 똑같이 하고 한쪽은 끄고 혹은 반쯤 살리고 한쪽만 더 왜 하필이면 오른쪽만 끄고 왼쪽을 살려뒀냐. 이게 당연히 이 도는 각이 예리해지잖아요. 왼쪽 엔진만 살려뒀어요. 예리해지면 배가 넘어지기 십상이겠죠. 되게 당연히죠. 왼쪽으로 확 더 들어가죠. 근데 왜 이런 걸 더 깊숙이 선원들을 데리고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의문이죠, 이것도. 아하. 자, 오늘 이 동영상의 요점은 3가지입니다. 발표된 가장 최근에 나온 레이더 영상을 보면 초기부터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AIS 정보는 틀린 것이다. 여기서부터 엔진은 죽지 않고 계속 와서 한쪽 엔진만 끄고. 더군다나 이 지점에 획 돌아간 지점에서는 한쪽 엔진만 더 강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면 계속해서 풀로 전타를 돌리고 있어요. 풀로 전타 좌회전을 돌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쯤에 가서야 표류를 하든 말든 하는 거죠. 다 돌고 나서. 또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전타를 이렇게 돌고 나서 나중에 발견됐을 때 중립에 와 있어요. 누군가 탈을 중립에 딱 놓은 거예요. 다시 돌려가지고. 네, 딱.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는 게 만약에 여기서 꺼졌다면 모든 게 그 타가 오른쪽으로 꺾여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계속 누워 있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끝까지 돌렸다는 걸 숨기려고 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지금 그렇게 보죠. 감독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 감독님이 얘기한 배는 이렇게 됐다를 놓고 검찰에 기소를 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된 거야? 서론들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박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미친 김 감독이라고요. 김 감독님이 오늘은 만든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영상 해설만 하는 것으로 짧게 진행하겠다고. 얼마나 반갑은지. 그동안은 각종 수식과 이해할 수 없는 그래프를 들여다보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영상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자, 미친 김 감독. 그럼 일단 영상을 볼까요, 먼저? 네, 그럴까요? 네.
4월 17일 참사 다음 날부터 정부는 침몰 원인 규명에 필요한 세월호 항적도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조사 과정은 매우 이상했다. 해외에서는 선박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레이더 자료를 확보하고 AIS 데이터로 보완을 하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레이더 자료가 오차도 적고 조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AIS 데이터만을 기초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는 140도로 직진하다가 누락 구간 안에서 제주도를 향해 145도로 변침했다. 그런데 우회전이 잘 안 되자 조타수가 전타를 돌렸다. 그러자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었고 그래서 엔진을 급히 껐다. 그 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류에 떠밀려 올라갔다. 즉 어디에서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 그리고 뻣뻣한 재질의 커튼이 날리면서 뒷자락은 아주 선명하게 접혀 있다. 배가 급회전을 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가로 올라가려던 아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 촬영하던 시연이도 쓰러진다. 이런 현상은 회전하던 배가 바닷물과 마찰 때문에 속력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겁에 질린 이 아이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한다. 이때 수납장 아래쪽엔 그림자가 보인다. 각도를 보면 천장의 실내등 때문이 아니라 선실 창문에서 들어온 빛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연이 방은 배의 오른쪽 끝이었다. 그런데 배가 해 뜨는 동쪽 방향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빛이 방 안쪽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55초 동안 촬영되던 영상은 꺼진다. 이런 대회전은 세월호의 최대 선회 성능을 넘는 엄청난 회전이다. 이런 대회전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해지는 것일까? 첫째, 선원들이 여기서 전타를 돌리고 나서 이 시점까지도 전타 상태로 계속 놔두어야 한다. 둘째, 일부를 발표했다. 이 레이더 영상만을 가지고 추적한 선박의 물표 위치인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면 왜 정부가 그동안 레이더 자료를 외면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침몰 직전 세월호의 새로운 항적을 살펴보자. 세월호는 좌회전을 했다가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수상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직진하다가 제주도를 향해 정상적인 우회전을 했다는 선원들 주장이나 기존의 정부 발표와 다르다. 그리고 1분 30초 후부터 배의 속도는 10노트로 매우 줄었지만 아주 날카롭게 180도 급회전을 시작한다. CNN은 이 광경을 목격했던 문 선장의 증언을 정확하게 보도했다. He says the ship suddenly made a sharp right turn at a very slow speed. 바로 이 순간 세월호에 타고 있던 김시연 학생, 시연이는 핸드폰으로 이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럼 이 시점의 커튼의 모습을 확대해서 살펴보자. 그 위에 배가 표류할 때 커튼을 겹쳐보았다. 표류할 때 커튼은 펼쳐져 있는데 현재 커튼은 앞자락이 그러나 이러한 정부 자료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 것은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이었다. This is CNN breaking news. The Sewol crew member is still asking. 4월 28일 CNN은 사고의 전 과정을 목격한 둘라에이스 선장을 만났다. 문 선장은 놀랍게도 사고 5분 전인 8시 45분부터 레이더를 통해 세월호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CNN에 중요한 영상을 제공했다.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ewol ferry. 이것은 정부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 사실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였다. 왜냐하면 이 부근에서 180도에 가까운 급회전을 하며 침몰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월 14일 CNN에 이어 중요한 자료가 등장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진도 VTS 관제 영상을 복원했던 것이다. 이어서 복원 작업을 담당한 업체가 레이더 항적 자료에